지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고 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약을 먹이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해봤어요. 한 모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먹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를 다 먹이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두치 동물병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오시는 손님께는 저희 이런 닥터쿤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참고해주세요 라는 얘기들은 했었거든요. 근데 짬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우리 약 먹이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청이 많았어요. 이제 내원을 하시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이거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예고를 하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저 2월 1일에 아플 테니까 그 전까지 약 먹일 준비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서 잘 지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아프게 되고 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내원하신 분들께는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보여드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보긴 봤는데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이번에 남겨놓고 직접 수없이 필요한 만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약이 우리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부터 볼까요? 대부분의 약은 이렇게 가루 형태로 나와요. 안에 아주 소량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토끼 친구들 체구가 보통 1.5에서 2kg 정도가 평균이에요. 로비어 친구들은 조금 더 나가지만요. 그 체중에 맞춰서 약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양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평균이거나 아마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나가고 양이 조금 더 된다라고 하면 이만큼도 될 수는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죠. 때로는 이런 물약의 형태로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물과 가까울 때도 있고요. 조금 끈적할 때도 있어요. 와, 시선을 강탈하는 아주 멋진 음식들이 준비가 되었죠.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토끼 친구가 있다면 침을 흘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음식은 아니고요. 약을 먹이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나열을 해봤어요.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냥 많이 쓰는 방법들부터 보자고요. 아주 흔하죠. 맛있는 걸로 유혹을 해보기. 단맛이 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당근 같은 경우에는 채소기는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과일 못지않기 때문에 토끼들이 아주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물론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딸기, 바나나 못 참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런 정말 환장할 만한 음식에다가 약을 뿌리거나 섞어서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정 많이 먹을 수 없잖아요. 이 과일과 같은 간식들을 이 아이들에게 당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편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장의 세균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서 아주 소량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약이 써지고 맛없어지면 요만한 양으로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약을 주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시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양을 줘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질병 상태에 따라서는 이런 음식을 주실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차선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은 사료입니다. 일부러 보시기 쉽도록 많이 담아 놓긴 했는데 당연히 이 양에다가 섞으시면 안 되고요. 사료를 으깨어서 약을 토핑을 해서 섞어서 비빔밥처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사료는 조금 더 특유의 향이 강한 데다가 그다음에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양맛을 조금 덜 인식하도록 하는 장점은 있는데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요거보단 덜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금 섞어서는 안 먹는데요. 많이 줘도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약으로서 그대로 먹는 거기는 해요. 근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차선책이랄까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바로 보시기만 해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옥스보 회사에서 나오는 크리티컬 케어예요. 물론 그것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응급식이 있어요. 셔우드도 있고 에머레이드 서스테인도 있고 정말 많은데 이게 응급식마다 함량이라든지 조성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나 상태 등등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응급식이 사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고 있는 병원에다가 꼭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응급식이 선택이 되면 이 응급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건초랑 허브가 혼합이 돼 있는데 얘의 장점은 향이 되게 강해요. 엄청 강한 냄새가 있어서 약을 조금 무마시켜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음식들에 비해서 조금 모르고 먹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물을 섞게 되면 아주 끈기가 생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참고로 그냥 수돗물입니다. 토끼한테 수돗물 먹여도 돼요. 뭐 정수기물 막 예비양 이런 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아이고 물은 오염되지 않았으면 수돗물 주셔도 됩니다. 네. 한국 수돗물 아주 깨끗해요. 자, 이렇게 물을 넣어서 섞어 보시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뭔가 조금 형태가 생기는 듯 하면서 뒤집혀져요. 물을 조금 더 섞을게요. 보통은 건초 가루, 그러니까 응급식이 1이라고 했을 때 물을 최소한 1.5에서 2 정도를 섞어야 그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취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좀 이거를 물을 덜 넣어서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형태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경단처럼 먹는 거죠. 근데 어떤 애들은 물이 좀 질펀한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소화에는 물이 좀 있는 편이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지금 보세요. 그릇에다가 이렇게 응급식을 말잖아요. 잡아요. 이렇게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애들이 먹으려고 입을 가져다 대면은 입 주변에 이렇게 다 묻잖아요. 이렇게 냠냠냠 하면은 입에 다 묻으면 애들이 그걸 되게 불쾌해해요. 깔끔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 조금 더 좋아합니다. 물 많이 섞은 녹은 찰흙 같은 느낌으로, 왜 찰흙에다 물 더 넣으면 질펀해지고 그 다음에 좀 굽고 나면은 좀 모양이 잡히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좀 또 큰 장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안에다가 가루약을 집어넣어서 막 버무려서 모르겠지 하고 주면 먹는 애들이 많은데 여기까지 쓸 수 있는 방법들은요,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일단 식욕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가리지 않는 아이여야 돼요. 근데 보통 아프게 된 애들은 식욕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뭘 줘도 스스로 잘 안 먹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입이 까다로워서 한 개 먹으면 안 먹어 이런 상태여서 이걸로는 약을 남기거나 한 번에 다 먹지 못할 수 있어요. 요 한 포의 약은 한 번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다 먹어야 의미가 있고요. 이거를 뭐 이제 비벼놓고 하루 종일 나눠 먹거나 이러면 약효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약이 요거라면 아침에 이걸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하셔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그래 이거 자체로 먹일 수 있어요?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은 약을 뜯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밑에 약이 약간 하얗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 약을 뜯을 때는요, 착착착 털어서 이 약이 완전히 모서리로 향하도록, 그래서 낭비하는 거 없이 한쪽에 다 몰려있도록 준비하신 다음에 약포를 뜯어요. 자, 잘 모여있죠? 그러면은 일단 준비가 된 거고, 보통 가루약이 나가면 병원에서 이런 주사기를 줍니다. 지금 끝에 보면 1mm라고 적혀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1mm 주사기예요. 1mm에는 지금 보면 10칸이 있거든요. 보면 1.0부터 해서 0.1까지 10칸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일반적인 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이제 피스톤을 내려볼게요. 0.1 한 칸 또는 0.2 두 칸만 물을 넣어도 충분합니다. 물을 제가 이거를 드리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약을 섞어 먹이세요 하면은 물을 막 이만큼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만큼의 맛없는 물을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아요. 최소한으로 아주 꾸덕할 정도로. 그래서 넉넉하게 두 칸 0.2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0.1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0.1 정도로 물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가끔 그냥 막 그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콸콸콸 이렇게 넣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뽑아서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조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사기에 물을 넣고 준비된 모서리의 약에다가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약포를 열어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사기를 쭉 집어넣어서 물을 넣었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비벼요. 이거를 요 모서리에다가 물을 정확하게 끼얹어 주고 그 상태 그대로 살살살살 모서리만 비벼서 약과 물이 혼합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비비게 되면은 약포지에 물과 약이 다 묻잖아요. 그럼 손실이 너무 많아져요. 최대한 좁은 공간에서 살살살살 인내심을 가지고 비벼보면은 약간 노란색의 물이 생겼죠? 약이 아주 잘 녹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쭉 빨아주면, 자, 짠! 주사기에 물약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공기 없이 북적북적북적북적 해서 끝에다가 탁 맞춰줘요. 약속한 대로 한 칸만큼의 물이 들어갔고 한 칸만큼의 물약이 만들어졌어요. 이 양이 진짜 적어요. 한 모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먹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를 다 먹이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준비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막 물을 막 얼마나 넣어야 되는 거야, 완전 국밥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먹여, 막 애는 발버둥 치고 싫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요 정도는 모르게 그냥 싹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은 이렇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주사기가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자, 마지막